안녕하세요.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. 오늘은 현금 인출 하루에 딱 이만큼만 해야 된다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 또 어느 정도 했고 또는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현금을 이렇게 뒤로 흘려주면 괜찮지 않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.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. 고액 현금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.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. 요약된 내용을 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라고 어렵게 밑에 또 풀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. 이 내용을 간략하게 네 줄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. 쉽게. 자, 첫 번째. 동일한 날, 그쵸? 같은 날, 하루입니다. 하루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네 번째,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, 이 경우에 IFU,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은행에서 보고되게 되는 겁니다. 같은 날에 국민은행에서 그쵸?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. 그쵸? 이렇게 되는 거죠.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요.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.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가진 않아요. 근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가 탈세에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어요. 또는 국세청이 이 사람 탈세에 의심이 있는데 야 국민은행, 야 우리은행 얘 계좌 정보 좀 줘봐. 이렇게 역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조건, 엔드 조건으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내 거래 내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된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. 이해가시죠? 그 내용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내 개인정보를 국세청에서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동의 통보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열어봤다라고 이렇게 통보서가 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. 실제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활용을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가 너무 잘 돼 있고 선진화돼 있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보완되어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돌아가서 자, 요게 지금 이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유럽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고령화 국가들이 복지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고 있고요. 당연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보고가 됐어요. 그러던 것이 2년 뒤에 2008년에는 3천만 원으로 더 빡세진 거죠. 3천만 원 이상이면 다 보고가 되고요. 2010년에는 2천만 원으로 또 내려왔습니다. 안 좋아진 거죠. 그리고 이게 언제죠? 2019년이죠. 19년 7월 1일 날에는 1천만 원으로 내려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더 빡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앞으로. 어쨌든 지금은 1천만 원 이상은 보고가 된다. 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첫 번째. 동일한 날, 같은 날 A은행, 국민은행에서 오전에 800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. 그리고 오후에 800만 원을 또 출금을 했어요.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. 하루에 동일한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1,000만 원 이상을 출금했기 때문에 입금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두 번째.
자, 두 번째입니다. 같은 날 A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하고요. B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. 또는 입금을 했어요. 이거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. 왜 안 되죠?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. 각각 금융기관에서는 1000만 원이 안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. 괜찮다라는 겁니다. 그렇죠? 자,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주의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같은 날, 동일한 날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을 입금을 하고요. 같은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을 출금을 했습니다. 여기서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강남에 있는 국민은행 그리고 여기 송파에 있는 국민은행이라 해도 같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어쨌든 같은 금융기관에서 입금을 800만 원을 했고요. 출금을 800만 원 했습니다. 이거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. 입금과 출금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. 둘 다 1000만 원이 각각 안 넘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겁니다. 둘 다 입금이었다면 합산해서 1600이니까 보고를 했어야겠죠. 아시겠죠? 자, 네 번째, 동일한 날, 같은 날, 같은 은행 ATM기에서 8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. 또는 출금을 했고요. 같은 은행 창구에서 800만 원을 입금 또는 출금을 하면 합산되어져서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. 자, 다섯 번째,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 보고가 안 됩니다.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요건 또 보고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동일한 날 A씨가 국민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신한은행으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보고됩니다. 이거 10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미 같은 기관에서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창구에서 현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반대로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. 현금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8가지에 요거 말고도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저도 8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990만 원, 900만 원 정도를 동일한 날이 아니라 매일 같은 국민은행에 입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조건이 그리고 첫 번째 조건도 안 맞죠? 그쵸?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. 자동으로. 그런데 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어요. 은행 창고에 있는 직원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 직원이 이거 보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냐? 안 할 수도 있죠. 근데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 안 하면 해당 직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은행원들도 그런 조금 이상한 게 꾸준히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. 이해가 가시죠? 그래서 이런 편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나 하나가 걸렸어요.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준 우리 부모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 돈이 부모님 집에서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법인 회사에서 흘러나온 거면 그 법인 회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. 자녀가 내 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나는 부산에 있고 또는 나는 부산에 있는데 자녀가 대구에 있다. 그러면
내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내가 돈을 쓴 거래 시간이랑 자녀가 대구에서 카드를 쓴 거래 시간이랑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그것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거죠.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앞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억울하더라도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병선이었습니다.